마켓 무버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6월 3일로 조기 대선 일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치, 정책 테마주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코스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과거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코스피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 2004년에는 기각 선고가 나온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요. 한 달, 두 달 이후로는 4%대의 약세 흐름을 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17년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폭을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그때의 정치적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겠지만 경기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엇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저점을 형성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외국인의 극단적인 매도가 진정돼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선 과거의 사례처럼 이 이후에는 결국에 글로벌 상황이 지수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기 대선 포인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추경 등 국내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라는 점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국내는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의 부양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걸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제는 재정의 시간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인 부양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각 정당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R&D와 인프라 예산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수혜와 피해 산업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ESG, 수소 에너지, 미디어 엔터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이 꼽히고요.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 쪽으로는 규제 강화로 인해서 우려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을 통한 산업 지원은 진보 정당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 기조가 중소형 업종과 성장 산업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수혜 업종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우주산업과 금융업, AI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UAM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전망되는 산업으로는 AI 와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기술 등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국내 경기 부양책 등 재정 확대 정책과 구체적인 정책 모멘텀이 우리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줄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흐름 주시해 보시죠.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데 지금 보니까는 개인이 그 물량을 거의 받아가고 있어요. 저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저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코스닥도 5% 가깝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좀 크게 빠지면 결국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미 망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시장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전략?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담을 만한 기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가 결국에는 소액이지만은 지금은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정책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정책주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라는 이 수식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그나마 믿을 구석이 정책밖에 없으니 정책 쪽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겠고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정책 쪽으로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 돈이 들어가는 쪽이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특히나 박근호 이사님께서 네. 정책 좀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고 네네.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질문 던지면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좀 말씀드린다라기보단 앞서서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라고 그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좀 약간 무안할 정도로 그죠, 안녕 못 하실 텐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정책주라는 것은 이제 인맥주는 사실 이 대선이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품이 꺼지기 마련인데 정책주는 그나마 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정책주를 좀 약간 그 종류별로 한번 거의 대장급에 가까운 종목군들을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보시면서 네. 이제 좀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자, 일단 그 저출산 관련돼서 뭐 꿈비라든가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가방 컴퍼니도 뭐 오늘 꿈비가 조금 더 센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상한가 같네요. 네, 계속적인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 쪽에서는 코나이가 이미 4조 원짜리 그 사업을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가는 흐름이죠. 근데 웹캐신에 보니까 장중에 하락으로까지 전환이 됐었더라고요. 네, 웹캡신은 오늘 좀 약간 약한 듯한 느낌이고, 근데 오늘 이제 코나이도 실질적으로 상한가는 일단 아니긴 한데, 이게 상한가 근처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이 풀리면 그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이거 하고 지금 있고요. 둘다요? 저출산이나 지역 화폐 모두 다요? 네, 그렇고요. 일단 그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 관련돼서 그죠. 일단은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약간 의혹 있는 좀 발언을 이전에 한 게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는 듯한 느낌이고, 근데 기본 주택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 무슨 이제 조그만 건설주도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가구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X가 좀 가장 탄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좀 약간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좀 그러네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저는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를 일단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남북경협주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아나티나 뭐 개성공단의 신원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유력한데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주들도 여야 공통된 정책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야 공통된 정책주들이 저출산, 일자리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저출산이라 일자리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 그죠,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게 저번 문정부에서도 가장 크게 민 게 이제 초반에 일자리였었거든요. 저출산, 일자리, 세종시 요거 세 개는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여당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기존 여당 그 후보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경선 과정에서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냐에 따라서 인맥주들도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있네. 그런 부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60일 정도 해서 5월 3일 이전에 모든 테마주들의 고점은 일단 4월 중순 후에 이제 잡히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어떤 후보들은 이제 정책주들은 새로 발굴돼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일단 그 한 달 전에 일단 고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단 매매를 다 마무리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매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정책 좀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 특별히 보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2주 정도 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네.
지금 돈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아. 구간이 정말 많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제가 테마주에서는 가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도 좋은데 테마까지 끼면 저는 그 기업 많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업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코나아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고 하기도 좀 약간 힘든 부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차트도 다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테마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나 차트가 아니라 배짱이거든요. 배짱. 배짱이 네, 없으면 배짱이라는 거 좀 약간 네. 애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테마주는 그러니까 이건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일자리 테마다, 저출산 테마다 그러면은 가장 거래량 많고 가장 많이 올라간 거, 기업적으로 무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따질 필요는 전혀 그죠. 없고 그냥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거래량 많고 거래대금 많은 기업이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등주를 사면 안 됩니다. 테마주는 이제 1등주가 이만큼 가 있다라고 해서 2등주가 이제 쫓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거. 1등주가 만약에 상한가가 있다가 20%까지 10% 빠지면 2등주, 3등주들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것 중에 골라야 될까요? 저는 일단 코나아이가 가장 이제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만약에 지금 여당에 관련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남북 경협주가 가장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코나아이 좀 강해 보이고 앞으로 이제는 남북 경협 쪽으로 쉬어갔고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